이 기자, 네. 이후에 재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지 않더라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이 법원이 재판을 계속 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그렇죠. 이때 형사상소추에 당선 이전에 받고 있던 재판을 포함할지 뺄지가 관건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다 보니 재판이 중단된다, 아니다 계속된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네. 대법원이 오늘 선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으로서는 결국 해당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심지어 내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도 파면 전에는 대통령이 여러 특권을 누렸잖아요. 네. 그리고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법원이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다툴 방법이 또 있잖아요. 뭐 권한쟁의 심판 얘기도 나오고요. 네, 이 후보는 앞서 재판 중단이 다수설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만약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 재판을 받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침해받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텐데요. 헌재가 인용하면 본안 판단 때까지 재판을 멈출 수 있고요. 본안에서도 이 후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퇴임까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처분이든 본안이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시 재판은 굴러가고 선고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선 전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버리면 다퉈볼 기회가 없는 건데, 자, 오늘 판결로 대선 전후 한동안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오늘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런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가 피고인인 만큼 신속한 선고가 불가피했다는 건데요. 반면 대법관 2명의 반대 의견을 보면 우려를 표시한 대목도 있습니다. 전원 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에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지만 네.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당연히 사법부 결정은 존중을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 오늘 판단이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고 앞으로도 논란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신속 선고를 두고 계속 뒷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법관들한테서도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자,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이요. 예. 오늘 뭐 오후를 아주 이 뉴스로 뒤덮었습니다. 네, 뭐 예상과 다르게 예.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요. 대법원장이 읽어내려간 이제 판결문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 백현동 관련된 그 발언들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한다. 예. 그리고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 골프 관련된 김문기 씨와 골프 관련된 그 발언들을 판단할 때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등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한 4명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인 교류 행위였다. 예.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 판단에 영향을 주니까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이었다라고 이제 봤고요. 그런데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식 뭐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인식에 대한 보조적인 주장이었다라는 원심의 이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면서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이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교유 행위, 그러니까 함께 골프를 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제 판단한 1심의 논리와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토부의 압박에 대한 발언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패널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을 이재명 당시 후보가 했다. 용도 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서 추진한 것이었고 용도 지역 상향 단계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무 조항을 들어서 압박한 사실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 판단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네. 10명이 이 전체 의견에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2명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10대2 판결이 나왔고 2명의 대법관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와 관련한 골프 발언의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6, 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어떤 행위라든지 교유 관계에 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이기 예.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무 조항에 따라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한 것이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처벌을 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소수 의견을 제기한 두 명의 대법관은 뭐라고 판시를 했느냐면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가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의견 혹은 추상적 판단으로 봐야 된다. 예. 이게 그동안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대법원 판결예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네. 그러니까 뭐 선거 운동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런 측면에 조금 더 무게를 둔 소수 의견 2명의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렇게 좀 이례적으로 빨리 판결을 낸 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월 28일에 대법원에 사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4월 22일에 대법원에서 사건 배당을 했는데 직후에 곧바로 이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이루어졌고 네. 두 차례의 평일을 거쳐서 한 9일여 만에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 이제 취재했었던 법조인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네. 얘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를 넘어서서 전례가 없는 사례가 됐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예. 많았고, 그만큼 대법원이 이 사안을 중대하게 봤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례적인 판단을 해야 될 만큼의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예. 그런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이제 서울 고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고법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가 이제 유죄 취지이기 네. 때문에 유죄에 맞춰서 이제 선고를 해야 되고 다만 양형 심리 이후에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네. 뭐 이런 것만 이제 2심에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아까 이례와 이례가 계속 겹치는데요. 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서까지 대법원이 왜 이렇게 어떤 이 판단을 서둘렀는지 정치 개입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어떤 비판이나 논란을 피할 수는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예. 뭐 당장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 개입이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좀 예.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오늘 서울 종로구에서 비전형 노동자들, 그러니까 제도권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이 판결 사실을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담회하고 있는 도중에 휴대폰을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참석자들하고 뭐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가다가 중간에 보고를 받고 표정이 좀 굳어지는 네. 뭐 그런 이제 장면이 있었고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판결 소식 어떻게 봤냐라고 질문했더니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예.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 판결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제 대선 행보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읽히는 거고요. 예. 민주당의 황정화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 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민의를 어지럽히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맹비난을 했고요. 예.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이 될 것이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네. 입장을 내놨고 김용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정치검찰에 이어서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다.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즉각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판결이 상식의 승리이고 법치의 복원이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죄를 판결했던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자신들의 판결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 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것은요. 이번 판결이 실질적으로 어떤 대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이제. 일단은 당장 뭐 대선 출마 길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예. 5월 10일부터 뭐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될 텐데 이미 이제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고 이번 판결은 이제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판결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서울 고등법원으로 되돌려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고등법원 내에서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배당을 받은 사건 재판부에서는 각 그 재판 당사자들, 그러니까 예. 검찰 쪽과 이제 이재명 그 피고인 쪽에 변론 준비 기일 통보를 할 거고요. 예. 그 뒤에 과정은 이제 일반적 재판 과정과 같습니다. 네.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론 기일을 잡고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이제 결심 공판 날짜를 네. 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심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거고 그러고 나면 아마도 뭐 판결은 어쨌든 유죄 취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제 대법원으로 다시 재상고를 재상고하겠죠.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재상고를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는데 재상고 소송 그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제 기한이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예. 있거든요.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주일에 이제 소송 제기 기간이 있고 소송이 대법원에 기록물이 접수가 되고 나면 그 뒤에는 다시 이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한테 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접수가 됐다. 곧 재판이 시작될 거다라는 소송 통지서를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예. 뭐 그게 이제 아마 대선 선거운동 기간과 겹칠 거기 때문에 예. 바로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어서 거기서 또 이제 며칠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러고 나면 다시 20일 이내에 이 상고 이유서를 피고인 쪽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예. 뭐 그 기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투표일까지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예.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죠. 뭐냐면 대통령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요. 네. 그때 소추가 가능한 것이냐 과연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냐 여기에 우리 대한 헌법- 정리가 안 된 거죠. 네, 우리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의 이제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소추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두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들도 좀 취재를 해보면 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규정해 놓은 것은 단순히 이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지 않을 권한뿐만 아니라 예.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을 권한을 이제 규정하기 위한 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재판에 나가면서 시위를 보내는 이런 것도 대통령이 이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조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다수 의견으로는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재판 진행은 멈춘다라는 재판도 게 역시 어떤 불소추 특권이 있다. 범주 안에 예. 들어간다. 이게 이제 다수 의견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법리 논쟁은 뭐 그 이후에 이제 야권에서 제기하게 되겠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좀 그 이례적인 일들이 예. 이번 이제 내란 국면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예.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아주 먼 일이고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 모르는 거지만요. 이 불소추 특권 같은 것을 최종적으로 또 해석하는 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대선 일정엔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지라도 네.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사법 리스크는 계속 유지가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이번 그 대법 판결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예. 대선 선거 운동에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 놨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대법원장이나 혹은 대법원에서 계속 이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한다. 예. 뭐 그럴 경우에는 결국 뭐 이제 이 민주공화국에서 최고의 주권적 그 권한은 국민들의 선택권 예.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헌법에도 규정된 것처럼 모든 주권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뭐 어떤 가장 최종 심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일 예. 텐데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이 자기들이 결정권을 쥐겠다라고 계속 사건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뭐 주권자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사안들을 다 지켜보고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대법원이 국민한테 시비를 건다. 예. 이렇게 느낄 국민들이 많을 거라서 혼란이 또 연속될 수밖에 없다. 과연 이제 그런 판단을 우리 법원이 할 것이냐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까지만 해도요. 이 반복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이미 어떤 주권자의 영역을 침범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이미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뭐 저도 한 20여 년간 정치 시사 방송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만 지난 12월 3일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관련 사건들이 잘 이해는 안 가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뭐 체포영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걸 이제 거부하려고 하는 고위 공무원들이라든지 혹은 뭐 그렇게 이제 간신히 이제 내란 수괴 피의자를 구속을 시켰더니 풀어주는 법원, 구속 취소를 해버리는 법원이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항고할 걸로 예상을 했었던 상황에서 그걸 부정하고 항고를 안 해버리는 검찰 수뇌부라든지 그 이후에도 지금 조기 대선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어떤 시급한 의사 판단을 해서 대선판을 뒤흔드는 사실상의 이제 플레이어의 한 명으로 뛰는 것 같은 뭐 대법원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공화국 역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때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장면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 신뢰, 헌법 체제에 대한 국가적 신뢰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국민적 신뢰가 계속 깎여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이 혼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모두의 불행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대법원의 신뢰는 이런 어떤 판단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한번 대법관들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대법원이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법원은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자, 법원이 1심이 2년 2개월 걸렸대요. 왜 2년 2개월 걸렸어요? 차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1심 재판하는 동안 검찰이 낸,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1심 재판하는 동안 검찰이 요구한 증인이 43명이에요. 검찰이 요구한 증인만 43명이에요. 질질 끈 게 누구예요? 질질 재판 끈 게 누구예요 도대체? 검찰이 43명하고 압수수색만 수백 번 했어요. 질질 끈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재명을 잡아서 난도질하려고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서 국힘당의 지시를 받아서 질질 끌어온 거예요. 증인만 43명 세워놓고 언제 어떻게 재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원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법무부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됐어요. 그런데 그 탄핵되고 파면된 윤석열 바짓가랭이를 질질 잡고 국힘당이 저렇게 있어요. 당연히 파면돼야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윤석열 그리고 조희대, 한덕수 파면 틀어주세요. 짜고 치는 공작이에요. 짜고 치는 공작. 짜고 치는 공작이에요. 짜고 치는 공작.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 화면 틀어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자, 법원행정처 차장님,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끼어듭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4월 22일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여기 끼어들어요. 대법원장이 끼어들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요. 4월 22일에. 그리고 선거 며칠에 났어요? 어제 났죠?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어제 선고 나는 동안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어요? 회부 이후에는 9일 걸렸습니다. 9일 걸렸죠? 9일 만에 이렇게 판결 나고 선고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9일 만에 이렇게 판결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답 주세요. 처음입니까?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빨리 9일 만에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것도
4월 20일 전원합의체 대법원장이 끼어들어서 조의대는 누굽니까? 윤석열의 친구 아닙니까? 윤석열의 친구 조의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의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에게 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질의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이재명은 89.77%로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4월 29일 날 조의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선고할 거예요 라고 이틀 뒤에 선고를 지정해요. 이런 일도 대법원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차장님, 대법원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4월 30일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예고합니다. 권한대행이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3시에 우리는 무죄 상고 기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심 판결을 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합니다. 그리고 4시에 한덕수가 출마를 이야기합니다. 3시에 파기환송하고 4시에 출마를 해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공작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어떻게 자기 위상을 잡아왔는데 윤석열의 친구 조의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대법원장, 대법관들 전부 다 사진 올려봐 주세요. 자, 제가 행정처 차장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 기록이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 기록은 25,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수사 기록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만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파기환송하려면 고법에서 조목조목 무죄 났어요. 그걸 파기환송하려면 이 6만 페이지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 저희가 요구했어요. 6만 페이지 다 읽었냐고. 읽었습니까? 대법관들 이 며칠 만에 6만 페이지 다 읽었습니까? 이거 사실심하려면 6만 페이지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읽고 그리고 25,000페이지는 그럼 읽었답니까? 공판기록 25,000페이지는 대법관들이 다 읽었답니까? 이렇게 2심 판결을 뒤집어 엎으려면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흔들어대려면 25,000페이지는 다 읽었답니까? 답변이 없지요? 저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대법관들에게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 조의대,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수견, 마용주 이름 제가 읽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대법원은 왜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하 통로로 이용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지요? 예? 왜 윤석열만 특혜를 줍니까? 그리고 법무부 김용현, 노상원 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지요? 왜 내란숙애들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그리고 법원에게 묻습니다. 왜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죠? 왜 김용현, 노상원 재판은 비공개로 하죠? 이게 법원이 내란숙애들을 보호하면서 법원, 조의대, 그리고 한덕수, 그리고 윤석열 짜고 치는 공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윤석열은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습니까? 왜 김용현, 노상원은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습니까? 법무부? 그리고 왜 재판을 비공개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비공개해야 될 재판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재판은 9일도 아니에요. 한 7일 만에 이것을 파기환송시킵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대법원 사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답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시간 지났어요. 답변하세요. 시간 윤석열 재판은 왜 비공개로 합니까? 지하통로는? 그 지하통로 문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청사 보안의 안전과
재반 사정을 고려를 해서 향후 어떻게 결정할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